LA 카운티 지역의 코로나 사망자 수가 신규 확진자와 입원 환자 수에 이어 잇따라 감소하고 있습니다. 정점을 지나 이제는 감소 추세에 진입한 것으로 전문가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LA 카운티 지역의 백신 접종 예약이 다시 오픈됐습니다. 그동안에는 백신 공급이 부족해 사실상 예약이 불가능했습니다. 현실과 너무 동떨어진 보건국 패티오 영업 규정을 비판하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특히 한가족 구성원끼리만 패티오 식사를 허용한 규정에 비난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1조 9천억 달러 규모의 코로나 경기 부양안이 민주당 단독으로 추진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공화당 상원의원 10명을 백악관으로 초대해 협조를 요청했습니다. LA 다운타운 공실률이 급등하면서 개발 프로젝트 중단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정상화되기까지는 3-4년 정도는 걸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개빈 뉴섬 주지사를 소환하자는 서명운동에 동참한 사람들이 130만 명을 넘었다고 합니다. 150만 명이 넘으면 소환 투표가 실시됩니다. 관련 소식은 잠시 뒤에 보도해드리겠습니다. LA 카운티 지역의 코로나 신규 확진자와 입원 환자 수가 계속해서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제는 사망자 수까지 의미 있는 감소를 나타내기 시작했습니다. 전문가들까지 감소 추세에 진입한 것으로 진단하고 있습니다. 먼저 이재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미국에서 인구수가 가장 많은 카운티인 LA 카운티. 지금까지 LA 카운티 주민의 8% 정도가 코로나 백신을 접종받았습니다. 확보한 100만 개의 백신 중에 80%는 사용을 했습니다. 보건국은 일리노이주 쿡 카운티 같은 인구 밀집도가 높은 다른 카운티와 비교하면 접종 속도는 빠른 편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확보한 백신량이 부족해 접종률이 낮다는 겁니다. 백신 수량이 없어 예약을 추가로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다행히 입원 환자 수와 사망자 수는 꾸준히 감소하고 있습니다. 일일 신규 확진자 수도 지난달 초보다 67%나 뚝 떨어졌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높은 수치입니다. 2차 재확산이 오기 전인 지난해 9월보다 5배나 높은 수준입니다. This is a 67% decrease since the peak about 3 weeks ago. We're glad to get back to slowing the surge, but as you can see, we have a long way to go. 보건국은 아직은 안심할 때가 아니라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변이 바이러스가 발견된 와중에 규제는 완화됐고 이번 주 일요일 슈퍼볼까지 앞두고 있기 때문입니다. Only go to restaurants with those in your household. Wear a mask when a server comes to your table. And please do not gather for Super Bowl this Sunday with people outside of your immediate household. 특히 전염률이 강한 변이 바이러스에 대한 불확실성이 남아있기 때문에 더욱더 조심해야 할 때라고 거듭 경고했습니다. 오늘 LA 카운티의 신규 확진자 수는 4,223명으로 집계됐고 85명이 또 목숨을 잃었습니다. LA에서 SBS 이재린입니다. 백신 접종 예약이 지난주는 사실상 불가능했습니다. 확보된 백신이 상당히 부족했기 때문입니다. 다행히 이번 주부터는 다시 접종 예약이 가능하게 됐다는 소식입니다. 이사명 기자입니다. LA 카운티에서 이번 주 코로나 백신 접종 예약이 가능하다. LA 카운티 보건국은 백신 물량 확보로 이번 주부터 코로나 백신 접종이 재개됐다고 밝혔습니다. 지난주 백신 물량 부족으로 예약이 불가능했으나 이번 주부터 가능해진 겁니다. 주민들은 카운티 보건국 웹사이트를 방문하면 1차와 2차 접종을 동시에 예약할 수 있습니다. 보건국은 1차 접종을 맞은 주민들에게 2차 접종 예약에 관해 이메일도 발송하고 있습니다. 1차 접종을 하고 아직 이메일을 받지 못했을 경우 곧 받게 될 것이라고 보건국은 덧붙였습니다. 현재 LA 카운티에서 백신 접종 우선순위는 의료진과 65살 이상의 어르신 등입니다. 코로나 백신 접종을 하기 위해 핫라인에 전화해도 예약을 할 수 있습니다. LA에서 SBS 이사면입니다. 한 가구 내에서 생활하는 사람만 함께 페리오 식사를 할 수가 있습니다. 페리오는 최소한 3방향이 오픈되어야 합니다. 페리오 영업 규정이 이렇게 너무나 현실에 맞지 않다는 불만이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단속을 할 수도 없는 보건국이 규정만 까다롭게 만들었다는 것이 업주들의 비판입니다. 전용 기자가 보도하겠습니다.
LA 카운티 보건국이 지난주 발표한 새로운 식당 야외 영업 지침. 한 집에서 거주하는 6명까지만 같은 테이블에 앉도록 허용하고 있습니다. 업주들은 이 같은 규정을 사업장에 게시하고 고객들에게는 구두로 통보해야 한다는 겁니다. 한인 업주들은 지침을 지키는 것도 또 단속하는 것도 힘든 탁상행정이라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집에 사는 사람들 이 한 테이블을 이루라고 얘기를 하는데 어차피 확인도 할 수 없는 그런 규정을 내놓고 지키라는 거는 말이 안 되고요. 당연히 시정이 돼야 된다고 봐요. 새로운 카운티 지침은 테이블 배치 간격도 기존 6피트에서 8피트로 늘렸습니다. 또 야외 영업 시 TV 방송 등을 틀어주는 것도 금지하고 있습니다. 지난번보다 2피트가 더 늘어난 상태에서 우리가 스몰 텐트에서 10x20 사이즈 텐트를 갖고 있는 사람은 8피트를 떨어뜨리는 건 테이블, 4테이블밖에 놓을 수가 없어요. 작은 거는 4테이블. 식당을 찾는 한인들도 이해하기 힘든 어처구니 없는 지침이라며 불만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자영업자들은 나가서 점심이나 저녁을 먹고 들어오는 때가 거의 많거든요. 가족들이만 먹어야 된다 하면 그건 되게 말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고쳐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LA 카운티 정부가 현실성 없는 야외 영업 지침을 하루빨리 시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LA에서 SBS 전영웅입니다. 네, 모두 1조 9천억 달러 규모의 코로나 경기 부양안을 두고 공화당 상원 의원들은 3분의 1 수준으로 축소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오늘 10여 명의 공화당 상원 의원을 백악관으로 초청해 일단 논의를 시작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바이든 대통령은 현재 진행되고 있는 심각한 코로나 경제난을 타개하기 위한 공화당의 협조를 당부했습니다. 네, 재택근무가 시작된 이후에 도심 빌딩의 공실률 크게 올라갔습니다. 특히 다운타운 지역의 고층 빌딩들은 심각한 상황입니다. 기존의 다운타운 개발 계획까지 곳곳에서 차질을 빚고 있습니다. 보도에 이상민 기자입니다. 지난해 LA 다운타운 오피스 빌딩 공실률은 무려 16.4%. 1년 동안 늘어난 오피스 공실률 면적은 55만 스퀘어피트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지난 1년 동안 새로 건축하기 시작한 오피스 건물은 단 한 곳도 없습니다. 다운타운 개발이 사실상 연기되거나 중단된 겁니다. 업체들이 코로나 사태와 맞물려 LA 다운타운을 대형 오피스 대신 외곽 지역으로 이전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확진자가 많이 발생하는 LA 중심지보다 비교적 안전한 교외 지역으로 사무실을 옮기는 겁니다. 움직임을 볼 수 있는 척도가 뭐가냐면 미국의 큰 인스티튜션들이 그 건물을 사고자 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은 리콰이어먼트가 다 아직은 현재는 얼바인 쪽이지 다운타운 쪽은 별로 좀 덜합니다. 지난 2008년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와 흡사한 흐름을 보이고 있는 LA 다운타운 오피스 공실률. 전문가들은 다운타운 지역의 상업용 부동산 공실률은 급증하고 있는 노숙자와 범죄율도 큰 관련이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다시 들어오죠. The biggest question mark is homeless and crime. homeless하고 crime 계속이 더 안 좋아지면 그럼 사람들은 안 들어올 수 있어요. LA 쪽에서는 homeless는 진짜 너무너무 문제되니까. LA 다운타운 공실률이 안정세를 찾기까지 3년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전문가들은 예측했습니다. LA에서 SBS 이사면입니다. 개빈 뉴섬 주지사를 소환하자는 서명운동에 현재까지 130여만 명이 동참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50만 명이 넘을 경우에는 소환 투표가 실시됩니다. 소환운동을 주도하고 있는 레스큐 캘리포니아라는 단체는 200만 명 서명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서명의 확정 작업을 거쳐 최소 150만 명을 넘어야 하는 만큼 200만 명의 서명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개빈 뉴섬 주지사는 엄격한 코로나 행정명령을 발동한 뒤에 정작 자신은 규정을 지키지 않았다는 비판을 받아왔습니다. 네, 계속하겠습니다. 고령층에 대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의 효능 여부가 여전히 논란입니다. 한국식약청은 일단은 65세 이상 고령층에게도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을 공고하기로 했습니다. 보도에 김영래 기자입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전문가 검증 자문단은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에 대해 추가 자료를 추후에 더 받는 조건으로 허가를 권고했습니다.
식약처에 제출된 자료는 영국, 브라질, 남아공에서 이뤄진 4건의 임상시험 내용인데 참여자 8,895명에 대해 표준 용량으로 2회 투여한 결과 약 62%의 예방 효과를 나타낸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이 가운데 65세 이상은 전체 참여자의 7.4%에 그쳤지만 자문단은 65세 이상에게도 효과가 있다고 봤습니다. 다수의 전문가들은 참여 대상자 중 고령자 수가 적다는 이유만으로 고령자에 대한 투여를 배제할 수 없다는 의견이었습니다. 다만 고령자의 중화항체 생성 비율이 일반 성인에 비해 낮은 점 등은 추가 확인이 필요하다는 소수 의견도 있었습니다. 현재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의 경우 영국에 이어 유럽의약품청은 18세 이상 모든 연령층에 대해 사용을 승인했지만 독일 보건당국은 65세 미만에게, 이탈리아도 55세 미만에게만 우선 접종하라고 권고했습니다. 국내 자문단은 임신부에겐 백신 접종을 권하지 않았습니다. 백신 접종 간격은 4주에서 최대 12주까지 모두 적절하다고 봤습니다. 식약처는 오는 4일 중앙약사심의위원회와 이후 최종 점검위원회까지 3중 전문가 회의를 모두 거친 뒤 최종 자문 결과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SBS 김영래입니다. 네, 한국 정부는 코로나 백신이 도입될 경우에 대비한 수송 훈련까지 실시했습니다. 군과 경찰이 동원됐습니다. 한상우 기자입니다. 경기도 평택의 초저온 물류센터입니다. 삼엄한 오이 속에 대형 냉동 컨테이너 차량이 들어갑니다. 공항에 도착한 화이자 백신을 컨테이너에 실어 초저온 냉동 창고가 있는 물류센터로 옮기는 훈련입니다. 영하 80도에 달하는 초저온 냉동 창고입니다. 조만간 화이자 백신을 받을 준비가 끝난 상태입니다. 바로 너머에는 모더나 백신을 받을 수 있는 창고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화이자 백신을 보관할 냉동고 온도는 영하 80도. 방금 뽑은 물티슈가 5초 만에 굳어버릴 정도입니다. 다른 백신들도 이 물류센터에 보관될 예정입니다. 초저온부터 2도까지 모든 백신을 통합 보관할 수 있는 물류센터를 갖추고 있습니다. 영하 75도, 영하 20도를 항상 유지해야 하는 화이자와 모더나 백신은 소형 냉동 트럭을 통해 전국 예방접종센터로 이동합니다. 예방접종센터는 소형 냉동고에 백신을 보관했다가 해동 작업을 거쳐 환자에게 접종합니다. 접종구역으로 옮겨서 해동을 한 뒤에 접종 대상자가 오면은 그 해동시킨 백신의 콜드체인, 즉 냉동 유통과 접종 후 이상 반응 모니터링도 예방접종센터의 역할입니다. 서울에서는 국립중앙의료원 바로 옆에 중앙예방접종센터가 설치됐고 권역별로 순천향대 천안병원과 조선대병원, 양산 부산대병원 등에 마련됩니다. SBS 한상우입니다. 네, 다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이 대북 정책을 전면적으로 재검토하고 있다고 공식적으로 밝혔습니다. 추가 제재 가능성은 물론 인센티브도 언급했습니다. 추가 제재는 동맹국들과 공동으로 추진하겠다는 뜻도 내비쳤습니다. 김수영 특파원이 워싱턴에서 취재했습니다.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이 취임 이후 처음으로 NBC와 한 인터뷰에서 바이든 행정부가 대북 정책 전반을 재검토하고 있다는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북한을 핵 보유국으로 인정해야 하냐는 질문에 블링컨 장관은 바이든 대통령이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가장 효과적인 방법을 결정하기 위해 대북 정책 재검토를 요청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수단에는 북한에 대한 외교적인 인센티브는 물론 동맹들과 조율된 추가 제재 가능성을 포함한다고 답했습니다. 외교 정책의 우선순위로 둔 러시아, 중국 등에 대해서는 외교적인 충돌도 불사하는 것과는 대조적인 모습입니다. 블링컨 장관은 러시아 야권 지도자 나발니 구금 사태 이후 러시아 정부의 시위대 강경 진압에 대해 직격탄을 날렸고 The Russian government makes a big mistake. It's about the frustration that the Russian people have with corruption, with kleptocracy. 중국 정부가 코로나 사태에 책임이 있다는 것도 분명히 했습니다. There's no doubt that, especially when COVID-19 first hit, but even today, China is falling far short of the mark. 미국 정부가 일단 외교 전선을 확대하기보다는 북한을 비핵화 협상장으로 끌어내기 위해 채찍과 당근을 모두 검토하고 있다는 말로 해석됩니다. 워싱턴에서 SBS 김수영입니다. 네, 지난 2019년 망명한 것으로 알려진 쿠웨이트 주재 북한
대리대사 유현우 전 대사가 CNN 방송을 통해 처음으로 모습을 공개했습니다. 북한은 절대 핵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보도에 김영하 기자입니다. 외교관의 입장으로서 놓고 볼 때 저것은 이벤트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난 2018년 세계의 이목을 집중시켰던 북미 회담을 지켜본 류현우 전 쿠웨이트 주재 북한 대리대사의 소감입니다. 류 전 대리대사는 북한은 결코 핵을 포기할 수 없다고 단언했습니다. 왜냐하면 북한의 핵 배기 그 자체가 체제 안정과 직결되어 있는 문제거든요. 근데 이것을 폐기한다? 김정은 총비서에게 핵무기는 생존의 열쇠라는 겁니다. 미국 정권 교체가 교착된 북핵 협상의 돌파구가 될 수 있다고 기대하면서도 지나친 낙관은 경계했습니다. 아마 1년보다는 더 어렵지 않겠는지 생각됩니다. 북한을 협상장으로 끌어낼 방법은 제재밖에 없다고 밝혔습니다. What does Kim Jong-un want from President Biden? 대북 제재 해제가 아니겠습니까? 제 생각엔 그렇습니다. 류현우 전 대리대사는 한국으로 망명한 북한 최고위층 인사 가운데 한 명입니다. 지난 2019년 근무지에서 가족들과 함께 탈출한 뒤 국내에 입국했습니다. 북에 남아있는 장인은 김정은 일가의 통치 자금을 관리하는 노동당 39호실 운영자였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저희 때문에 저희 가족이 연좌제로 피해를 당할까 봐 그게 항시적으로 걱정이 됩니다. 10대인 딸에게 더 나은 삶을 주고 싶어서 탈북했다는 류 전 대리대사는 북한의 인권 문제가 심각하다고 전했습니다. SBS 김영화입니다. SBS가 방송하고 있는 플러스 채널 평소 즐겨 시청하십니까? 오늘부터 송칠 이후 가장 큰 규모의 개편을 단행했습니다. 인기 드라마와 예능 프로그램을 한 번에 몰아볼 수도 있도록 편성을 조정했습니다. 한국 KLPGA 골프를 미국에서 유일하게 볼 수 있는 채널이기도 합니다. 전용 기자가 전해드리겠습니다. 인기 드라마와 예능 프로그램 그리고 KLPGA 모든 대회들까지 최고 시청률이 다양한 컨텐츠를 방송해온 SBS 플러스 채널이 대대적으로 개편됩니다. 오늘부터 드라마와 예능 그리고 골프 프로그램에 특화된 차별화된 엔터테인먼트 채널로 거듭나게 됩니다. 먼저 드라마 편성은 아침 드라마와 사극 그리고 현대극이 아침부터 밤까지 시간대별로 시청자를 찾아갑니다. 변화하는 시청 패턴에 맞춰 최고의 드라마를 연속 편성해 몰아보기에 최적화했습니다. 재미와 감동의 예능 프로그램들도 한층 다양하게 선보이게 됐습니다. 높은 시청률의 SBS 미디어의 필 채널 컨텐츠가 집중 편성됩니다. 뜨거운 인기를 누리고 있는 KLPGA 대회 생중계도 더욱 확대됩니다. 모든 대회 모든 라운드의 흥미진진한 경기를 시청자들의 안방에 생중계로 전달할 예정입니다. 더 재미있고 새로워진 SBS 플러스 채널은 디렉TV 채널 2084번을 통해 시청할 수 있습니다. LA에서 SBS 전영웅입니다. 네, 캘리포니아주 차량 등록국 DMV가 운전면허 시험을 재개하기로 했습니다. 준비 기한을 거쳐서 중순쯤부터 실제 면허 시험이 진행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전국의 주요 한인사의 소식을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커버드 캘리포니아 건강보험이 오는 5월까지 가입을 연장합니다. 커버드 캘리포니아 측은 원래 어제 만료될 예정이었던 건강보험 가입 시한을 코로나로 인해 주민들의 건강보험 필요성이 그 어느 때보다 커지면서 오는 5월 15일로 연장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캘리포니아주 차량 등록권 DMV가 코로나로 중단했던 운전면허 시험을 오늘부터 재개합니다. DMV는 지난해 12월 14일부터 올해 2월 1일 사이에 예약이 취소됐던 운전면허 응시제에 한해 문자로 예약 변경에 대한 메시지를 발송할 예정이라며 새로운 운전면허 시험 예약은 올해 2월 중순부터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퀸즈 보로 브릿지와 브루클린 브릿지에 자전거 전용 도로가 설치됩니다. 빌드 블라지오 뉴욕 시장은 올해 말까지 맨하탄과 퀸즈, 브루클린을 잇는 퀸즈 보로 브릿지, 브루클린 브릿지에 자전거 전용 도로를 설치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한인교수가 감리교 신학교 중 가장 오랜 역사를 자랑하는 보스턴대 신학대학 학장에 임명됐습니다. 보스턴대학교는 듀크대 신학대학원 석사 학위를 받고 조교수로 재직했던 한인 신학자 박수진 박사를 신임 신학대 학장으로 임명했다고 밝혔습니다.
박 학장은 인종뿐 아니라 환경, 형평성 문제에 대해 중요한 목소리를 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한국 여행객들도 하와이 여행 시 10일간 자가격리 면제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데이비드 이계주 지사는 오는 5일부터 여행 72시간 전에 음성 판정 검사를 제출하는 한국 여행객들은 하와이 여행 시 10일 동안 자가격리가 면제된다고 발표했습니다. 군부 쿠데타가 일어난 미얀마의 정국이 더욱 혼란스럽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아웅산 수치 고문은 쿠데타에 저항하는 항의 시위를 촉구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도 민주주의에 대한 공격이라고 규정했습니다. 김학희 기자입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긴급 회의를 소집해 미얀마 쿠데타 사태를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All leaders must act in the greater interest of Myanmar and democratic reform. 유엔은 미얀마 군부의 쿠데타가 이슬람계 소수민족인 로힝야족에 대한 인권 문제도 더욱 악화시킬 것으로 우려하고 있습니다. 유엔은 앞서 성명을 통해 미얀마 군부를 강력 비판하고 아웅산 수치 국가고문을 비롯해 구금된 모든 사람들의 석방을 촉구했습니다.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미얀마 군부의 쿠데타를 민주주의에 대한 공격이라고 규정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성명을 통해 미얀마 군부의 권력 포기와 구금자 석방을 촉구하면서 미얀마에 대한 제재 부과를 적극 검토하겠다고 경고했습니다. 미얀마 군부는 1년 동안의 비상사태를 끝낸 뒤 새로운 총선을 실시해 정권을 이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미얀마 군부는 지난해 11월 치러진 선거 부정을 이유로 아웅산 수치 국가 고문을 비롯한 정부 고위 인사들을 구금하고 비상사태를 선포했습니다. မဲဆင်းများစစ်ဆေးအတည်ပြုခြင်းအပါအဝင်လိုအပ်သည့်အရေးယူဆောင်ရွက်မှုများပြုလုပ်နိုင်ရန်အတွက်ဖွဲ့စည်းပုံအခြေခံဥပဒေ2008ခုနှစ်ပုံမှ 구금 상태인 아웅산 수치 고문은 쿠데타를 거부하고 항의 시위에 나설 것을 촉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SBS 김학규입니다. 개인 투자자들과 공매도 기관들과의 대결은 한국 증시에까지 전파됐습니다. 공매도 피해자로 지목된 기업의 주가는 급등했습니다. 김정우 기자입니다. 공매도 폐지, 금융위원회 해체 구호가 적힌 대형 버스. 회원 수 3만여 명의 개인 투자자 연합이 공매도 반대 운동을 홍보하기 위해 자비로 마련했습니다. 버스 홍보에 그치지 않고 미국 게임스톱 사례를 언급하며 한국판 게임스톱 운동도 선언했습니다. 공매도 해지 펀드에 대항해 승리를 거둔 미국 게임스톱 주주들의 방식을 따라 반공매도 운동을 전개해 나갈 것이며 이것은 공매도와의 전쟁이 될 것이다. 실제 개인 투자자 연합이 공매도 피해 기업으로 지목한 셀트리온과 HLB 주가가 급등하기도 했습니다. 청와대 국민청원에도 20만 명 넘게 동의하며 세를 키우고 있습니다. 무차익 공매도를 실시간 적발할 수 있는 시스템 개발 등 국내 공매도 제도를 개선하고 공매도 금지를 1년간 연장하라는 요구를 내세웠습니다. 하지만 기업 실적과 무관하게 주가가 급등한 상태에서 묻지마 투자식으로 뛰어들었다간 손실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기업이 순이익이 반영되는 것이 바로 주가인데 그것을 왜곡하게 되는 거죠. 집단적으로 매수한다 그러면 오히려 큰 피해가 날 수도 있고. 정부가 증권사들에 주식을 빌려주는 대주 시스템 개발을 6월까지 완료해달라고 주문하는 등 공매도 재개는 6월 이후로 늦춰질 가능성이 유력합니다. 한국거래소는 상황을 지켜본 뒤 시세 조종 등 불법 행위의 조짐이 보이면 조치하겠다는 방침입니다. SBS 김정우입니다. 북한 원전 추진과 관련된 야권의 공격에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비판했습니다. 구시대 유물 정치라고 반박했습니다. 국민의힘은 국정조사를 요구했습니다. 보도에 김수영 기자입니다. 북한의 원전을 극비리에 지어주려 한 것 아니냐. 이런 야권의 파상 공세에 문재인 대통령이 청와대 회의에서 작심 발언을 냈습니다. 버려야 할 구시대의 유물 같은 정치로 대립을 부추기며 정치를 후퇴시키지 말기 바랍니다. 발언 대상을 적시하진 않았지만 야권의 불편한 심기를 드러내고 경고성 비판을 한 거란 해석입니다. 민주당도 선거용 부품 공작, 무책임한 흑색 선전이라며 역공을 이어갔습니다. 이런 황당무계한 주장을 하는 것은
우리 민주주의를 무너뜨리는 망국적인 메카시즘입니다. 국민의힘은 국회 국정조사 카드를 꺼내들었습니다. 정부와 여당이 사실 무근이라고 해명한다고 해서 그냥 풀릴 의혹이 아니란 겁니다. 정치 공방만 할 것이 아니라 국회가 국정조사를 해서 명쾌히 밝히는 것이 좋겠다. 초선 의원들도 가세하며 집단적 조현병이란 비유를 썼는데 인권 감수성이 떨어지는 부적절한 표현이란 비판도 받았습니다. 국민의힘은 이번 주 안에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할 계획인데 민주당이 국정조사를 거부하고 있어 통과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SBS 김수영입니다. 한국의 민주당은 사법농단과 관련된 부장판사에 대한 탄핵안을 발의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대법원장 탄핵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한세영 기자입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세월호 7시간 의혹 사건 판결에 개입했던 혐의를 받고 있는 임성근 부장판사에 대한 탄핵 소추안이 어제 국회에서 발의됐습니다. 대법관이 아닌 일선 법관에 대한 탄핵 소추안 발의는 이번이 처음입니다. 탄핵 발의안엔 판사 출신 민주당 이탄희 의원을 포함해 161명이 이름을 올렸습니다. 정의당 유호정, 열린민주당 강민정,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 등 범여권 의원들도 동참했습니다. 반헌법 행위자는 헌법 재판을 받아야 합니다. 법 앞에 만인은 평등합니다. 판사도 예외가 아닙니다. 탄핵 소추안은 오늘 국회 본회의 보고를 거쳐 모레 표결에 붙여집니다. 발의에 참여한 의원이 의결 정족수인 151명보다 10명이나 많아 탄핵안 통과는 무난할 걸로 보입니다. 하지만 여권 내부에선 역풍을 우려하는 기류도 감지됩니다. 한 민주당 관계자는 검찰에 이어 법원과의 갈등이 다시 불거질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고 전했고 다선 의원도 탄핵까지 할 중대한 사안인지에 대한 고심이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사법부 길들이기라고 비판해온 국민의힘은 김명수 대법원장 탄핵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정권 입맛에 맞는 판결을 내고 4.15 부정선거 관련 재판을 지연시켰다는 건데 임 부장판사 탄핵에 대응하는 맞불 전략으로 풀이됩니다. SBS 한세연입니다. 한 가족 구성원끼리만 썸을 만들어 골프를 쳐야 합니다. 이랬던 LA시가 겨우 며칠 만에 슬그머니 취소해버렸습니다. 골프들을 거짓말쟁이로 만든 규정이기도 했습니다. 이번에는 LA 카운티 보건국이 한 가족 구성원끼리만 페리어 식사를 허용한다는 규정을 새로 만들었습니다. 며칠이 갈지 벌써부터 궁금합니다. 단속을 할 수도 또 지킬 수도 없는 규정을 왜 만들었을까? 개빈 뉴섬 주지사를 소환하자는 서명운동이 활발합니다. 소환 투표에 필요한 150만 명을 무난히 넘길 것이라는 예상입니다. 자신도 지키지 못할 엄격한 행정명령만 남발한 것, 소환의 이유입니다. 자신도 지키지 못할 규정이나 규칙을 만드는 공무원들부터 소환해야 하겠습니다. 이 뉴스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